오늘 키토산에 대해서 챗GPT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요.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인데요. 단순한 일반적인 콩나물이랑 이런 데 들어있는 식이섬유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챗GPT? 키토산은 일반적인 식이섬유와 달리 동물성 섬유소예요. 주로 게나 새우 껍질에서 추출되죠.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는다. 그 의미가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사람의 장에서 키토산이 분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토산은 구조상 사람의 소화 효소로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밥 속에 들어있는 전분, 고구마, 감자, 밀가루 이런 것들은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흡수되는데 키토산은 분해되지 않는다, 소화되지 않는다, 배설된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소화가 되지 않고 장에 도달한다. 장까지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데 왜 먹어야 되는 거죠? 키토산을 먹는 이유는 소화되지 않는 동안 장내에서 여러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을 돕기도 합니다. 면역력 증진,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정확한 건강 이점이 있죠. 키토산이 장을 거쳐 배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도 붙잡고 빼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키토산이 영양소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키토산 섭취 시 적절한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하루 식사하는 양 정도일 때 적절하게 영양소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또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양은 대장에까지 영양소를 끌어다 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루에 섭취를 해야 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키토산 섭취 권장량은 하루 1에서 3g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개인의 체중, 식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도 영양소 흡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섭취 시에는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키토산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식사를 통해서 식이섬유를 먹고 있는 경우에도 키토산을 굳이 먹어야 될까요? 일반 식사를 통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키토산을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키토산은 일반 섬유질과 달리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증진 등 특유의 효능이 있어요. 개인의 건강 상태,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장 건강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적절한 식이섬유질을 섭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질을 먹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키토산은 일반적인 콩나물이나 미역이나 이런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특히 키토산이 하는 일 중에 중금속을 붙여서 배설시켜 준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이유는 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키토산은 우리의 위장에서 녹고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대장에 살고 있는 다양한 유익균에 의해서도 적절하게 분해되지도 못한다.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것입니다. 키토산이 장내 유익균들을 증식을 시켜준다. 키토산이 이 유익균들을 잘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키토산은 장내 유익균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는 키토산이 장내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해 유익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한 키토산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런 작용으로 유익균이 증식하고 장내 환경이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키토산의 장점입니다. 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균을 또 더 잘 살게 하기도 하고요. 균을 보호하는 어떤 집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은 키토산이 유해한 균들을 못 살게 한다. 즉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균한테는 유익하게, 어떤 균한테는 항균 작용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유해균과 유익균의 차이는 주로 세포막의 구성과 표면 특성에서 옵니다. 유해균의 세포막은 키토산과 쉽게 결합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면 유익균은 세포막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키토산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한 유익균은 키토산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생존에 유리하죠. 이런 구조적, 생화학적 차이가 키토산의 선택적 항균 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키토산은 장 속에서 유해한 균들은 못 살게 하고 좋은 균들은 먹이가 되어서 더 잘 살게 한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한테 굉장히 이롭다라는 거죠. 키토산이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다이어트거든요. 키토산을 먹고 다이어트가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키토산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키토산은 지방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줄이고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런 작용들로 식욕을 조절하고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감소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 식이섬유질이 다양한 영양소를 대장에 끌어다 주기 때문에 대장에서 L세포에서 GLP-1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됩니다. 이 GLP-1 호르몬이 하는 기능 중에 아까 인슐린 분비도 촉진을 시키지만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포만감이 유지되도록 또 해준다.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나오면 여러 곳에 좋은데 뇌에 포만감을 알려주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GLP-1 호르몬이다라는 겁니다. 엄청 좋죠. 그 다음에요. 위장에서도 기능을 합니다. 간에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 속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 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다. 이것 때문에 키토산 잘 챙겨 먹으면 다이어트가 잘 된다. 지방을 빼낸다. 콜레스테롤을 빼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준다라는 거고요. 이 키토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일반 식이섬유질보다 지방이 10배는 더 많이 변으로 끌려 나온다. 변이 증가한다. 이런 책도 있고요. 논문도 있습니다. 키토산을 섭취를 하면 다이어트가 잘 됐다. 몇 킬로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으면 체중을 줄이는데 긍정적이더라. 효과적이더라라고 하는 논문이 있으면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키토산을 90일간 복용한 그룹은 평균 3.2kg의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논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